사업을 꾸린다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 시절부터의 내가 기억하는 것만 4개의 사업체를 할머니 할아버지의 돈으로 차렸다 망해먹은 재주가 있는 내 아빠는 온전히 한 집에서 출퇴근하며 나와 함께 산 유일한 기간이었던 새엄마와의 2년 정도 되는 결혼 기간 동안 웬일로 잘 하나 싶었던 관광회사 사업도 기어이 말아먹으며 새엄마와의 관계도 결국 삐딱선을 타게 만들더니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사업상 바쁘다며 할머니 집 가족 모임에 나와 새엄마만 가게 해 겨우 합승한 택시 주수석에 나를 앉히고 가는 선택을 했다. 하필 또 차 사고가 나 나를 수술대에 오르게 하며 못된 계모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새엄마와 이혼하라는 할머니의 명령에 같은 여자와 결혼하랄 땐 심하게 하던 반항을 웬일로 이번엔 하지 않으며 순순히 이혼했다. 혹시 나를 위해서였나? 잠시 아빠에게 보호받는 딸이 된 기분이 들어. 또 이제 무섭고 정없는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그나마 미운정이라도 있는 할머니와 학교 바로 옆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어 나는 기분이 좋았고 사고가 나게 해준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내 새엄마는 동화 속 나쁜 계모 전혀 아니었고 나에게 꽤 잘해주었다. 내 아빠보다 나는 차라리 그녀가 더 좋아서 둘이 이혼 한 해 만에 했었을 때 내가 새엄마에게 엄마,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그녀가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내가 아빠를 얼마나 싫어했는지에 대한 또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였는가에 대한 트리플 설명이 동시에 되었을 거라 생각한다. 일방적인 한쪽의 명령과 지시에 잘 키운 애완견 한 마리처럼 무조건 복종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양 방향의 대화라고 하기엔 여전히 미흡하고 억압되어 있긴 하나 그래도 그나마 대화 비슷한 걸 아빠와 나눌 수 있게 된 건 그래서 사실 나에겐 그리 오랜 역사가 아니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괜히 나에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니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그 긴 시간을 돌아 이제와 되도 않을 사탕발림을 시작으로 나와의 대화 물꼬를 트고 막상 거대한 부담일 학비와 생활비는 자기가 멱살을 잡고 쌍욕을 한 자기 아빠에게 다 내게 하며 방학 때 어쩌다 한국에 들어온 나를 공항에서 픽업해주는 걸로 어릴 땐 해준 기억이 없는 놀이공원 데려가는 걸로 유명 요리집 데려가는 걸로 기타 등등으로 자꾸 본인 존재감을 나에게 인식시키려 하는데 잠자코 따라주고는 있었지만 실은 그게 되겠어? 이제 와서? 라고 묻고 싶었다. 아빠 딸은 이제 놀이공원이 재미있다 느껴지지 않는 나이이고 살찌면 죽음이라고 아빠가 하도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 섭식 장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유명 요리집이 웬 말이며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해온 짓들을 보고 들은 게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던데 그게 될까? 라고 정확히는 묻고 싶었다. 어찌되었든 나는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선 매정하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들어는 주고 있었지만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자꾸 나에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할 땐 속으로 따박따박 대드는 게 내가 아빠에게 복수하는 방식이었다. 아무튼 엄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픽업을 하러 온 아빠에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이끄는 대화라는 걸 시작했다.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내 나름의 시도였는데 할머니에게 묻는 게 가장 이치에 맞는 선택이 아니냐고.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할머니를 안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란 결론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란 걸 내가 보장한다. 나이 세계에서 내 아빠의 신용 등급은 어떤 의미에선 할머니보다도 더 불량했지만 그건 책임감 결여, 끈기와 인내심 부족, 염치의 부재, 거친 언행, 독단과 오만, 어른아이 같은 유치함에 관해 그렇다는 것이지 논리의 부족, 사실관계 인지 부조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한 불인정과 우기기, 그에 따른 거짓말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적어도 거짓으로 무언가를 덮고 논리가 없는 뒤틀린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오히려 지나치게 직설적이면 직설적이지 그런 계통의 신용은 있는 사람이란 뜻이다. 그런 이유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방금 엄마에게 듣고 온 우리 집의 반전에 대해 아빠에게 물었다. 생애 처음으로 아빠에게 묻고 또 나누게 된 우리 가족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고 마치 매일 나누던 일상의 대화인 양 긴 부연 설명 없이 척하면 척으로 서로 알아듣고 있다는 데에서 나는 다른 심파적이고 클리셰한 일들에선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핏줄 당김에 대해 오히려 약간 느껴보았다. 사실 핏줄 당김이라기보다는 동병상련이라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뭐라고? 니네 엄마가 그래? 뭐라는 거야? 너네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랬대?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대? 결혼 승낙도 받기 전인데 집안 내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아빠도 그때 이제 곧 할아버지께 결혼 허락 받으셔야 하신다고 회사 일에 집중해서 잘 하려고 하신 시기여서 정신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병신. 아니 근데 나도 너네 할머니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너 니네 할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게 너무 오래 집에만 갇혀 있어서 돌았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가 거짓말 하시거나 과장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는 할머니 스타일을 외부인인 엄마는 모르시니까 생소해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했어요, 전. 그래, 그니까 우리 엄마가 그래도 지 챙겨주고 숨겨주고 그랬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진짜 그랬다면 어쨌든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벙해가지고 어우, 다 니네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건데 뭐라는 거야. 그런데 엄마 말씀은 할아버지는 잘 대해주셨다고. 야! 너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지금? 너 할머니한테 들었어 못 들었어? 아빠 노래 잘해서 대학 때 밴드도 있었다고 축제 때 보고 방송국에서 PD가 찾아와서 아드님 가수로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니네 할아버지가 쫓아내고 아빠 기타 가져와서 딴따라가 웬 말이냐고 아빠 다리 내려쳐서 기타 망가뜨리고 내 다리 부러뜨리고. 야, 아무리 싫고 화가 나도 자기 자식 다리를 부러뜨리는 게 그게 인간이냐? 나는 그 새끼 사람으로 안 봐. 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게 딴따라가 어쨌다고 난리야. 이것이 내 아빠의 수많은 발작 버튼들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빨간 버튼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매우 잘 알고 있던 나는 본능적으로 입을 닫았다. 모든 인간에게 다 하나씩은 있는 발작 버튼에 대해 나에게 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내 안에서도 발견한 이후 스스로 깨우쳤다. 아니, 그래서만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아빠가 되었다고 진심으로 상상해 보아도 이해 못할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도 할아버지와 의절했을 일이었기 때문에
아빠의 이 분노에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예전에도 지금도 없었다. 다만 나는 절대 욕설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할아버지가 덜 싫어서가 아니라 사건의 요지를 비껴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그 새끼라고 부를 수 있어? 라는 부차적인 문제로 화제가 넘어갈 게 분명할 이 유교 국가의 호들갑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싫은 아버지에게선 아무것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게 나와 아빠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아빠는 내가 아는 것만도 이미 여러 번 할아버지에게 손을 벌렸고, 이혼한 지 이미 오래여서 관계할 것도 없이 평소엔 왕래 자체를 안 하고 살았으면서 자기 결혼식과 신혼집, 새 사업 자금도 다 할아버지에게 받았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하며 나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으로였지만, 그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 제 얼굴에 묻은 티는 보지 못하고 본인에게 잘못한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내 부모에게 그런 서름을 겪었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어야지 하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나와는 다른 점이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그것이 설령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던 말은 없었지만, 만약 지금까지 내게 했던 아빠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 내가 마음먹고 응징을 하고자 했다면 꼭 하고 싶은, 가장 뾰족하게 전곡을 찔러 피가 날지도 모를 마음속 깊은 곳에 킵해놓은 말이 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못할 테니 여기서 해보려고. 아빠가 나 공항에서 픽업해서 할아버지 회사에 데려다 줬을 때 거의 다 와서 내가 할아버지께 전화드렸더니 그러셨잖아. 그래, 너 지금 누가 데려다 주냐? 아빠가 데리러 와주셔서 아빠랑 같이 있는데요. 이따 들어올 때 사무실에 너만 들어와라. 내가 민망해서 아빠 쳐다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었지? 나는 할아버지가 저만 들어오라셔요 했고, 아빠는 아무 대답도 안 했어. 나는 내리면서도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할아버지랑 이야기 마치고 나오니까 아빠 어떻게 했어? 서울 지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덜렁 남겨두고 휙 가버렸지. 내가 전화했더니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에이씨, 내가 무슨 네 시다발이 운전수냐? 사람을 뭘로 보고. 너도 다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와. 돈 있잖아.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 나 아빠가 실은 할아버지께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알고 있어. 못나디 못나게 아빠 딸에게 질투하고 있는 것도. 하필 내 옆에 알디도 있었는데 알디도 들어가는데 아빠는 못 들어가니까 더 자존심 상했지. 뭐? 이제 다 컸으니까 혼자서도 올 수 있다고? 아빠는 내가 다 안 컸을 때에도 먼 곳에 혼자 가게 한 사람이야. 설마 잊었어? 난 절대 잊지 않아. 에이씨, 너 같은 애보단 내가 미국에 갔어야 하는데 나는 진짜 멋지게 살았을 건데. 라고도 했지. 나 같은 애가 어떤 앤데? 적어도 아빠보단 나은 애 같은데 왜? 아빠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정당한 만큼 내가 아빠가 싫은 것도 정당한 거 맞지? 아빠가 나에게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에게 하신 일로 같이 미워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만큼, 나도 나중에 만약 내 아이가 생기면 아빠가 나에게 했던 일들 다 이야기해주며, 그러니 너네 할아버지를 너도 엄마랑 같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해야 한다고 강요해도 되는 거 맞지? 뭐, 이 이야기를 끝맺기도 전에 나는 맞아 죽겠지만 여기에서라도 이렇게 마음 밖으로 꺼내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빠가 나를 때릴 수 있을런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
그 아나무인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람이 적어도 우리 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라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서이다. 엄마와 우리 가족들에 대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의 할아버지에 대한 해묵은 증오 이야기로 옮겨갔더니 종국엔 나의 아빠에 대한 매우 오래된 하지만 내 중심에 아로 새겨진 상처에 대한 기억들로 끝이 나는 이 이야기는 작게는 한 가정의 애증의 순환, 굴레에 관한 이야기이고 크게는 물고 물리는 인간사 허망함과 덧없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 할머니의 입버릇처럼 왜 내 대에서 끝이 나야 맞는 집구석 인가에 관한 이야기이고 왜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나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진심 죽으면 너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무슨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같은 실은 마음에도 없는 관심을 끌기 위한 말도 혹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말도 아니다. 어쩌면 내 가족에게 내가 받은 가장 큰 저주이자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의 이름은 바로 미련 없음이다. 나는 미련을 갖고 말게 될 일들을 내 스스로 해보기도 전에 이미 모든 미련을 버렸다. 그것이 잠재적이었든 상상 속 산물이었든 아무튼 내 안에도 있었을 법한 인간사 미련이 나에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다. 내일 죽어도 무섭지가 않다. 내 안엔 내 할아버지도 살고 할머니도 살고 아빠도 엄마도 심지어 고모들도 산다. 그들 삶의 고통과 드라마와 서사가 고스란히 내게로 흘러들어와 더러운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처럼 그렇게 무겁게 존재한다. 좋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예의고 나쁘게 말하면 상처도 쉽게 받고 또 잘 아물지도 않는 꽉 찬 FM 기질에게 이렇게 하면 그 애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 경고이기도 하다. 장자의 호전멍 속 나비처럼 내가 여지껏 꿈을 꾸고 있던 나비인지 나비가 된 꿈을 꾸는 인간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 되었든 아예 안 꾸었으면 좋았을 악몽임엔 틀림이 없다. 기왕지사 인간으로 태어난 거라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근원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직시하고 인정해 스스로 그것에 대적할 힘을 키워라. 자꾸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나의 짐의 무게를 떠넘기려 하지 말고 칭얼대지 말고 억지 쓰지 말고 가족이란 미명하에 나의 욕망과 나의 공허함을 그들이 채워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의 뻔뻔함을 버려라 제발. 온전한 어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럴 그릇이 못 된다. 자기 판단이 난다면 제발 아이를 갖지 말아라.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이미 고통인데 거기에 또 그만큼의 짐을 얹어주는 죄악 중의 죄악이다. 스스로의 짐은 스스로가 짓고 당당히 홀로 가라.